지금 현존하는 인문학 관련 학과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재편하거나 폐과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와 지식권력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신동아와 저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이런 선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언론기관과 학술기관이 연계해서 학문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드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학술기관에서 주로 하는 건 이론 탐구, 또 그 이론에 기반해서 새로운 모델, 어떤 이념형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주로 학자잖아요. 그걸 현실에 구현하고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건 별도의 몫이고, 이게 잘 맞물려 돌아가면 매우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연결고리 같은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의 구체적 실용 분야와 학술기관이 너무 꽉 맞물려 돌아가는 것도 좋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학술 사업이라는 게 관제 사업화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시기가 일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물질 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는 없을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그게 조선 후기 실학이 추구했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자가 인류의 물질 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거나 힘들다면 적어도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의미는 있어야겠다. 쓸모는 직접적으로 없을지라도 동시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인식은 줘야 되지 않겠나. 함께 논의해서 사회의 현실 생활을 직접 목도하고 다루는 언론기관과 연계하는 게 학술기관으로서도 새로운 시도지만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맞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어떤 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시작했습니다. 강창일 전 일본 대사님, 그때 직접 제가 또 가서 그때 인터뷰를 또 들었었는데요. 제가 또 일본학을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 쪽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사님의 말씀이 상당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를 바라봤을 때 좀 약간 일일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길게 놓고 이제 한일 관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민간 차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다, 또는 뭐 학술적인 면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던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강창일 교수, 강창일 전 주일대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분은 저보다 조금 위 선배분인데, 원래 배재대학 일본학과 교수였어요. 그리고 원래 교수였다가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데, 이분이 그러니까 민주당 쪽 소속을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저는 그 전에 연구자의 모습을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역시 정치로 하면서 하는 발언과 또 연구자로 돌아와서 하는 발언은 역시 달라지는구나. 극히 상식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반일이니 친일이 하는 거와 차원을 달리하는, 반드시 일본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한일 간에 진짜 두고두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영원히 한일 진선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자명한데, 그런 얘기들이 현실 정치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 얘기 들어보면서 역시 그렇게 상식적이시고 역시 속은 그렇구나 하는 걸 그냥 느꼈던 거고. 지금 현존하는 인문학 관련 학과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재편하거나 폐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제고요. 그런데 그와 무관하게 사회에서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인문학 학과의 소명이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과정이라면, 이게 아직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중세 신학체계가 붕괴됐을 때 세상이 망할 것 같이 봤거든요, 학자들이. 그때 지식인이라는 건 다 신학 지식인들이었으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는 학문이 가장 숭고하고 세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던 사람들 눈에 볼 때 새롭게 등장한 자유인문학이라는 건 리버티 아트잖아요. 근데 그게 17세기 이후의 근대 학문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혹시 신학체계가 붕괴되고 새로운 방식의 어떤 학문이 새롭게 부상하는 과도기라면, 그 과도기임을 우리가 혹시 모르고 있다면 그런 문제에 좀 예민해져야 하고 더 유능하게 반응해야 되겠다.
저희 일본 연구소가 잘한 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가 학과라고 하는 게 폐쇄적인 한 전문적인 분야 안에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작은 그릇이잖아요. 그 통을 허물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그냥 주기적으로 만나서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학문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옮겨 담으려고 노력했다. 인문학의 위기는 엄중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사회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인문학 자체가 어떤 변화의 임계점에 서 있는지를 반성하는 계기로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말은 오래전부터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리고 인문학자들을 상당히 괴롭혀왔던 그런 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최근에는 그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각시키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 내에서는 인문학의 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인문학의 중요성이나 그런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연구자들이나 이제 대학 내부가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는 그 인문학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이런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구소 차원에서 좀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학은 이제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오래전부터 그것도 예견되어 왔던 사실이기 때문에 대학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는 기존의 학과나 학부 중심의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제 연구소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 교육은 그 기존의 전공 틀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그 모듈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큰 그 단위의 집합체가 있고, 그 아래에 각종 모듈이 그 독립적인 어떤 부품과 같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그 사이에 위치를 하면서 그 모듈이 서로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이제 관심 있는 여러 개의 그런 어떤 전공 모듈을 선택을 이제 해서, 연구소는 그 학생 개개인이 그 모듈을 선택하고 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구소는 그러니까 전공의 개념을 벗어나서 학생이 이제 다양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인데, 학과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될 건가, 학부 형식이든 아니면 학과로 별도 독립체로 남든, 어쨌든 기존에 무슨 학과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학제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게 학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고, 또 그것에 토대해서 조금의 변화를 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이 시스템 전체가 균열을 맞이하거나 자의반 타의반,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인문학이 생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저는 앞으로는 연구소 중심의 학문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대학원 기능도 연구소가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이라는 게 그레이주에이트 스쿨이니까 이 학부 교육을 전제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일정한 그 커리큘럼을 소화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게 대학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가 아니에요. 학부 제도와 대학원 제도는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학부 제도가 바뀌면 대학원 제도도 바뀌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실무 중심적, 그다음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와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학문 집단으로서 연구소 중심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학부 제도는 교양 중심의 포괄적인, 그러니까 학과의 벽이 많이 허물어진 그런 융복합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답변입니다만, 미래에는 학과 단위의 그런 전공 개념에 좀 큰 변화가 생길 것 같고, 학생들 스스로가 전공 모듈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뭐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과 같은 그런 전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뭐 전통적인 학문 분야가 또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그 스스로가 이제 학문의 조각을 조합해 나가는 방식,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일본 연구소는 대학 교육에 있어서 그 학생들이 보다 현명하게 그런 모듈을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공 지식과 교양 지식을 효율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